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온도 10도. 공기가 아주 상쾌합니다. 유튜브 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난 뒤에 느끼는 건데, 공기가 이렇게 깨끗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보이는 세계가 이랬구나. 내가 그동안 못 보고 지나간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이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스스로에게 충실한지 정말로 매일 배웁니다. 어제는 20살 된 딸아이의 사주를 보러 온 분이 있습니다. 좀 급하신 것 같아서 수업을 살짝 뒤로 미루고 상담을 했습니다. 가을날에 신금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고집이 있고 인성이 너무 많아서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게으른 그런 전형적인 사주였는데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서 게으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는 오지 않았고 어머님은 왔는데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안 가는 날이 있었고, 지금은 전문대학 1학년인데 학교를 잘 가지 않고 자퇴를 하겠다. 그런 상황. 그리고 2주씩이나 어떤 오빠야라는 남자랑 같이 있다가 들어오고 집에를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큰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부모는 돈을 줘야 하고 아이의 1번 대답은 낳았으면 책임을 져라, 또는 안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딸아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뚜렷이 없고 알바를 하지도 않고 모든 게 부모 탓으로 돌리는 아이들. 사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아쉬움은 많이 남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 사주는 부모 자리가 50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특히 어머니 자리가. 그런 사주를 우리가 모자 멸자격이라고 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멸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 20분 듣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도대체 아이를 양육하면서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이를 스스로 자라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모가 다 해줬을까요? 분명히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첫 딸이라 예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이의 자발성이나 자기 결정권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든지 엄마가 다 해주는 것으로 2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자기 빨래, 방 청소, 자기 식사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딸아이로 만들었죠. 사주팔자를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 뜻 속에는 어차피 바뀌지 않는 것 아니냐, 어차피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못 될 사람은 못 될 사람인데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핑계, 변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명론이고 숙명론은 맞습니다.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감자로 태어나고 고구마로 태어나고 이거는 타고난 DNA, 유전자, 환경 이런 것들은 타고났을 때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본성, 성에 이르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고구마의 길, 감자는 감자의 길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감자는 감자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자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그 길에 서야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근본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모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천편일률적이니까 거기에 맞는 아이는 극소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긋나는 거죠. 감자가 고구마 교육을 받고 지길이 아닌 데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 행하느냐. 자기가 부모가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죠. 교육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의사에게 물어보고 아이를 이쪽으로 오래 가게 하세요. 이렇게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부모 스스로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기도 하고 좀 부모가 진정한 애정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편의적이고 변명을 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를 감쌉니다. 내 새끼니까 예쁘니까.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자 멸자라고 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이를 망친다. 자식을 끼고 돌지 마라.
특히 요새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하늘, 대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러든 말았든 피라미드의 바닥돌은 어차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딸을 꼭 피라미드의 바닥돌로 밀어 넣어야겠습니까? 참,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어차피 타고난 팔자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덕성이 있고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거 맞습니다. 아무나 손흥민이가 될 수 없어요. 손흥민은 타고났지만 자기 아버지도 유능한 코치였습니다. 이런 게 삼위일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본인의 의지랑 이런 것들이 타고난 본인의 타고난과 자신의 의지, 주변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됩니다. 어느 부분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타고난 자질이 7, 의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3, 운명론이지만 능참하는 30%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를 다 채워도 70이 타고난이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보면 흔히 저 녀석은 안 되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이게 아주 상실감이 크십니다. 허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백날 소기의 경을 잃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좌절감이 크죠. 그들의 자발성, 타고난과 자발성, 의지, 또 서포트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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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